안녕하세요. 시전의원 신촌점 신예지 원장입니다. 시험관 이식 전에 펌을 해도 되는지 질문해 주셨네요. 사실 임신 중에는 두피에 사용하는 약재들이 혹시 침투돼서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까? 하고 좀 자제하는 편이죠. 보통 임신 중에 펌과 염색에 대해서는 의료진마다 의견이 좀 갈리지만은 대체로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12주까지는 피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읍니다. 임신 후반기에는 큰 영향은 없으니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분도 많고요. 펌 제제는 단백질을 머리카락에 있는 단백질을 변성을 시켜서 고정시키고 그 과정에 열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후에 중화제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 두피에 펌 제제가 묻은 상태로 열을 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두피 모공을 통해 신체로 흡수될 여지가 있으니 저도 임신 초기에는 펌에 조심스럽고 되도록이면 이후로 좀 미룰 걸 권하게 되는데요. 그렇다면 임신 전에는 해도 상관없을까요?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논문 결과가 있다면은 이를 근거로 이야기하기 쉬울 텐데 사실 이 연구를 찾긴 좀 어려웠습니다. 연구 결과가 없다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헤어 미용 시술의 역사와 관습에 비추어서 좀 경험적인 답변을 통해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펌에 사용되는 약재가 일시적으로 몸에 들어갔다가 나가지 않고 점점 누적이 된다면 임신 중뿐만이 아니라 임신 전에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을 해야 될 건데요. 근데 과연 이 누적된 펌 약재는 임신에 악영향을 끼칠까요?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용 약재를 가장 많이 피부를 통해 접하고 있는 미용사의 경우를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 미용사에게 난임의 확률이 높거나 태아의 이상이 많이 보인다면 약재의 반복된 접촉이 체내에 누적이 되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. 미용사뿐만 아니라 헤어 시술을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서 만약 난임이나 태아 이상이 자주 보인다는 통계가 있다면 역시 약재 누적 효과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런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펌이나 헤어 시술용 약재의 누적이 임신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답을 제가 모든 걸 시원하게 관계가 있다, 없다, 해라, 말아라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판단하기 좀 혼란스러우시죠? 일단은 이전에 여러 번 시술을 받은 게 누적이 돼서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. 임신이 돼서 태반이 형성이 되어서 아기랑 나랑 물질 교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보통 임신 4주차, 생리 예정일 혹은 1차 픽업 날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가 뭘 했다 그런 행동들이 배아에 직결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 임신 중에는 좀 조심을 하되 준비를 할 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을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. 임신을 준비하는 장기간 내내 헤어를 전혀 만지지 않고 지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 중인데 헤어 시술이 배아나 임신에 영향을 줄 것이 걱정이 된다면 시술을 너무 두피에 가깝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펌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태아에 영향이 있을까 미리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요.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일이어서 저도 애매한 답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게 돼서 좀 유감이긴 하지만 그만큼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노력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나중에라도 더 정확한 근거와 답을 찾는다면 여기에 보충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.